안녕하세요. 71년생 독거노처녀입니다. 추석 때 대전집에를 다녀왔어요. 대전집에 가면 항상 똑같아요. 네, 명절 때 한 2번 정도 내려가죠. 설에 한 번 가고 추석에 한 번 가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 생신 때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가면 늘 똑같아요. 패턴은 누워서 자다가 먹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너무 배가 부르면 걷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올라오는 거죠. 네, 식구가 별로 없어요. 저희 집은. 저 또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식구 다 모여도 예전 미성년자 때 모였던 그 식구 4명 그대로예요. 그래서 좀 쓸쓸하긴 해요. 엄마 아빠한테 죄송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조금 가족이 막 좀 이렇게 북적북적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또 고스톱 이런 것도 좀 치고 그랬던 어린 시절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은 조금 너무 단조롭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전집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예전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걸었어요. 지금 보시는 곳은 예전 대전 형무소 자리에 있었던 우물이에요. 우물인데 이 우물이 낮에 가도 좀 으시시했거든요.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다 사람들을 많이 빠뜨려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아픔이 좀 있는 곳인데 집에 갈 때마다 이 우물을 한 번씩 가서 보곤 해요. 예전에 보다는 을씨년스러운 느낌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물 입구를 이렇게 유리로 완전히 막아놔서 안에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안에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밀면 금방이라도 이렇게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기억이 있던 우물입니다. 조카랑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루 종일 걸었는데요. 저는 조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결혼을 할 거면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 이모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 요즘 들어서는 이게 남이 하는 거는 해보는 게 그게 참 평범하지만 행복하고 좋은 것 같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어요. 네. 저희 집은 30년 전부터 살았는데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가게 상호들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옛날 오래된 방앗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이렇게 기찻길이 있었어요. 지금 기찻길 흔적은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은 기차가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다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 여기서 살 때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보면 다 모두가 이렇게 정겹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린 조카를 데리고 어리다 하더라도 26살? 제가 제 조카 나이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모가 이때는 이랬고 여기선 이런 추억이 있었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주저리 하는 재미가 또 쏠쏠해요. 은행동이라고 그래서 대전의 중심가였어요. 예전에 서울로 따지면 명동. 그런데 지금은 상권이 유성으로 옮겨가면서 굉장히 썰렁해졌고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배가 불러서 갑천이라고 대전에 큰 하천이 있거든요. 그 갑천을 따라서 예전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있었던 곳 엑스포 공원까지 한 4.5km 정도 되는데 조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걸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우리 조카는 걷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녀석인데 그냥 어영부영 따라 나와서 하루 종일 저와 함께 걸었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체력이 무지 좋더라고요.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고 네, 나름 또 이 아이한테 최신 젊은 아이들의 그 생각들도 듣고
또 제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원래는 부모님이랑 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살갑고 또 애교가 있다거나 그런 성격이 못 돼서 집에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이랑 거의 얘기를 안 해요. 특히 아빠랑은 거의 얘기가 없어요. 뭐 왔냐? 먹어라, 자라, 가냐? 요 정도. 저도 저 왔어요. 식사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 갈게요. 요 정도. 그래서 참 건조하죠. 어렸을 때는, 그 어렸을 때라는 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빠랑 꽤 친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소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더 없고, 그래서 대전집에 가기 전에는 이번에는 가서 아빠랑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좀 많은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가기는 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만나면 좀 많이 어색하고 딱히 할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정치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많이 생각이 달라서 서로 설득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감정만 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예 정치 얘기는 이제 꺼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딱히 공통된 화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막 추궁을 하시거나 닥달하시지는 않아요. 뭐 이제 포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저는 편하죠. 편하긴 한데 요즘에는 좀 많이 죄송해요. 이렇게 손주들 보는 재미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못 해드리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부모님 보시기에는 이제 나이가 50 가까이 왔어도 항상 어린애처럼 느껴지시겠죠.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항상 뭐 문단속 잘하고 자라 뭐 밤중에 다니지 마라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시죠. 그리고 이제 딸이 늙어가는 것을 보시는 부분이 그렇게 편치는 않으시겠죠. 집에 돌아왔더니 이미 해가 뉘웃뉘웃해요. 이번에는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춰서 굉장히 밀리는 시간대에 올라왔더니 한 6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특히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엄청 많이 막혀서 집에 들어왔더니 근데 거의 녹초가 돼버렸어요. 엄마가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싸주셨는데 뭐 이제 정리도 안 하고 대충 막 냉동실, 냉장실에 때려놓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왔구나. 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는 신용이라도 좀 할 걸 하는 후회와 함께 그래 그냥 자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혼자 사는 삶, 혼자 걷는 삶, 또 열심히 부지런히 혼자 걸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